오늘은 1인 가구 재테크 시리즈의 2편, 부동산 어려워도 이건 알고 있자, 입문판입니다. 부동산 용어는 자취 경험이 전무한 캥거루족들에게 특히 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알고 있으면 좋을 부동산 기초 입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초 단어들 위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매수자는 집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매도자는 집을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매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물은 거래할 집을 뜻하고요. 임장은 직접 현장에 가서 주변 환경, 입지, 건물 상태 등을 살펴보는 것을 말해요. 요즘엔 온라인 임장으로 실제 방문하기 전에 지도 앱이나 아파트 커뮤니티 글을 미리 살펴보기도 합니다. 실거주, 입주, 이 단어들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내가 실제로 들어가 살 집을 말합니다. 매매가는 내가 거래하려는 집의 가격을 말합니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가격을 보고 지금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가는 매도자가 팔고 싶어 하는 희망 금액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액을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으면 매도자들이 거래되고 있는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한다는 의미라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으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는 가장 비싸게 팔린 금액을 말하는데요. 신고가가 찍혔다거나 계속 갱신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엄청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하는 땅의 가격을 말합니다. 실제 매매 거래에는 영향이 없고 정부에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격을 말할 때 편하게 짧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3억 5천만 원인데 3.5억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매매 가격이 3억일 때 전세 가격이 2억 1천만 원인 경우 전세가율은 70%인 거죠. 개인이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고 요즘 부동산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어플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전세가율을 통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퍼센트 방식이라면 갭은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 그리고 갭 투자는 내 돈을 갭 금액만큼만 써서 집을 사는 투자를 말하는데요. 갭 투자를 하려면 전세 세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전월세 끼고 매매 혹은 세안고 매매입니다. 말 그대로 전세와 월세, 세입자를 중간에 끼고 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집주인이 바뀌면 매수자와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서를 제작성해야 합니다. 세입자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가 없는 매물이면 새로 구해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에 플러스 갭 금액만큼 차액을 보태서 최종 잔금을 맞추는 거죠. 등기는 집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등기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집에 대한 소유, 담보, 권리관계 이력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주민등록 등본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매물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은 어디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집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계약서와 집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용 용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알고 있는 면적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대지권에도 이슈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열람할 일시가 최신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최대한 오늘, 몇 시간, 아니 몇 분 전에 뽑은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갑구입니다. 갑구는 집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분쟁이 걸려 있는지, 특히 압류나 가압류, 경매, 가처분, 신탁 이런 단어가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이런 기록이 전혀 없는 깨끗한 집을 고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각각 무슨 뜻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공통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조치를 말합니다. 차이점은 압류는 빚이 확정된 상태이고 법원 판결을 받았거나 세금을 체납했거나 대출이 연체된 경우입니다. 이후 경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빚이 미확정된 상태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로 가압류 조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압류로 전환 가능하고 패소하면 가압류는 해제됩니다. 이렇게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결국 경매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경매는 법원이 대신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을 법이 정한 순서대로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가처분도 집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조치인데요. 압류와 가압류는 돈 문제라면 가처분은 소유권 문제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을 팔거나 이전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탁 등기는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겨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고 신탁회사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매매나 증여, 담보 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물에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설정되어 있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록을 뜻하는데요. 빌린 곳의 명칭과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집을 빌려준 기록을 뜻합니다. 임차에는 전세와 월세 두 가지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기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잔금일의 말소 조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는 대출금 상환 후 등기부 등본에서 해당 권리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자동 처리되지 않고 별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집주인이 제대로 처리했는지 꼼꼼히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차권이 있으면 세입자의 계약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계약 기간,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같은 게 있겠죠? 또 세입자가 집주인이 변경되는 걸 알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인감은 본인을 대신해 법적 효력을 가지는 도장을 말합니다. 신분증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내 인감이 진짜 내 것이 맞다는 걸
나라에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등본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최초 등록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고 발급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재테크 시리즈 중 2편 부동산 어려워도 이건 알고 있자 입문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리즈의 다음 편은 실전편인데요. 기본적인 용어는 이제 어느 정도 훑어보았고 실제로 거래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